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2022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에 편하게끔 다양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지난해 제가 이제 영상을 처음 촬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의 인프라 투자죠. 워낙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기대했던 만큼 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올해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많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인프라 투자를 볼 때 지난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규모가 아닌 다른 것을 볼 것이냐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저는 규모,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커지고 부채를 가지고 다시 몸집을 부풀리는 모습보다는 지난해 못했던 걸 최대한 올해 상반기에 끌어당기는 이런 관점으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보다는 속도에 집중하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중국이 인프라 투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지방정부 특수채권을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조기 한도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올해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작년 말에 집행을 해준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는 속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냐면 2021년 지난해에는요 그렇게 하질 않았었습니다. 지난해는 전혀 돈을 조기 집행해서 미리 투자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지 않았고요. 지난해 3월 달에 들어서야 그때부터 돈을 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경제공작회의였죠. 2022년에 경제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제가 리뷰 들었을 때 분명하게 중국 정부가 2022년에는 인프라 투자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는 중국이 액션 플랜을 작동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총 1.46조 위안 규모의 자금이 조기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2021년 말에 미리 한도를 내어주고 2022년은 시작하자마자 1월 1일 시작할 때부터 바로 투자 프로젝트에 돈을 넣어봐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은 3월 달까지 아무런 자금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올해는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저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상반기에, 올해 특히나 1분기에 그런 경제 성장을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의 성장률은 증가세는 지난해 비교해서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를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대표적인 게 뭐 교통 인프라라던가 그다음에 에너지, 생태 환경, 그러니까 환경 쪽, 환경 보호 쪽이고요. 마지막으로 물류 체인 등등해서 총 9가지 분야에 지금 이 자금을 좀 집중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경제 부분, 경제 지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관련된 지표들이 바닥을 찍고 저희가 이제 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규모보단 속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46조 위안 규모의 자금이 지난해 말에 조기 집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46조 위안이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이길래 이제 규모를 따져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에 새로운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어떤 정책이었냐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지방채 한도를 올해
미리 이제 조기 한도를 내어줄 때 최대 올해 전체 한도의 60%까지 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전체 한도가 100원이었다면 미리 내년 거를 위해서 땡겨줄 수 있는 사이즈가 60원 정도까지는 된다라는 거죠. 60%까지는 미리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해 말에 1.46조 위안을 올해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해 2021년도의 한도는 3.65조 위안이었습니다. 그럼 3.65조 위안의 60%, 저희가 상한선 60%를 다 준다라고 하면 한 2.2조 위안 정도를 줄 수 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준 건 한 1.65조 위안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실제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의 자금을 미리 이제 한도를 내어준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 혹은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조기 한도의 규모가 더 커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0% 맥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근접한 수치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보다도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자금을 미리 준 것이죠. 이런 생각을 본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의 이런 결정을 본다라고 하면 규모 면에서 사이즈 면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해줄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해 자금을 집행하는 속도 자체가 워낙 늦었고 남은 자금 한도를 다 쓰기 위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연말에 그 채권을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쌓이긴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투자 프로젝트에 못 들어갔어요. 이 쌓여져 있는 프로젝트 자금을 올해 상반기에 같이 쓰겠다라는 식으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엔 지난해 못 썼던 걸 올해 조금 더 끌어당겨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신규로 더 많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커진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조금 낮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한도를 내주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그리고 기저효과 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를 지난해 예년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요. 2019년에는 60%를 꽉 채워서 줬고요. 그 다음에 2020년과 2021년에도 거의 50% 가까이 발행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정도까지 안 준 상황이죠. 그래서 예년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자금을 조기하다라는 데에 좀 비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가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부채 쪽이에요. 사실 중국 정부가 지금 자금을 내어줄 수 있는 상황, 재정 정책을 확대 정책으로 재정을 마구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충격도 2021년까지 이어졌었고요.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재정이 수지가 잘 안 맞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미 2015년, 16년부터는 계속해서 누적된 재정 적자가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 건전성을 다시 한번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는, 과도한 레버리지는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의 동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중국의 전체 철강 수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건설과 부동산, 인프라 쪽인데요. 이쪽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철강 수요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중국이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워낙에 이제 에너지가 고소비되는 석탄 기반으로 많이 생산이 되는 철강 산업을 누르겠다, 생산 능력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강 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면 시장의 수요에서 건설 수요라든가 인프라 투자 수요가 계속 살아난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아무리 생산 능력을 의도적으로 누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누른 만큼 생산 능력이 눌러진다라는 건 결국엔 시장에서도 그만큼 수요가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가격이 급등한 점도 있었지만 지난해 4분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많이 불거졌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철강성 가격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확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물 가격이라던가 원자재 가격에서 개입을 하면서 급락을 한번 했었습니다. 12월 달에 아마 대부분이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주목을 하셨던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점점점 중국 정부가 다시 부동산 투자를 완만하게 좀 다시 따뜻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 쪽에서도 지난해 상반기나 3분기 초까지에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게 계속 자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석 가격도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철강석은 아시다시피 철강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이고요. 실질적으로 철강과의 그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철강 수요가 없으면 결국 철강석 수요도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철강의 수요, 그 철강석의 수요가 보여질 수 있는 가격 자체가 큰 변동이 없고 크게 수요를 기반한 상승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시장 수요도 크지 않다, 정부의 의지와 함께 시장 수요도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체 1년을 봤을 때 특히나 상반기 1분기 쪽에 정책의 집중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관점이라던가 경제 관점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살아날 수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특히나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는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철강 감산을 유지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계속해서 철강이라던가 건자재, 건설 관련된 산업재도 있겠죠. 그런 굴삭기라든 포크레인 이쪽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중국의 정책 변화라던가 산업적인 변화는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혹시나 다른 변화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좀 좋은 내용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척. 나 주식 꽤 하는데? 한눈에 비교하니 완전 편해. 혹시 승우?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